비크립트는 데이터베이스에 사용자의 정보를 저장할 때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를 단방향 방식으로 암호화해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단방향 암호화는 암호화는 가능하지만 복호화는 불가능한 암호화 방법으로 비밀번호와 같은 보안이 중요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에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비크립트를 사용하면 비밀번호는 플레인 텍스트가 아닌 해시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기 때문에 제3자가 사용자의 실제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시를 알아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로그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전에 비밀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획득한 해시만으로는 사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비크립트 실습을 진행하기 이전에 비크립트의 3가지 메소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nerate Salt 메소드는 말 그대로 솔트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솔트는 해시 함수에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생성할 때 추가되는 바이트 단위의 임의의 문자열입니다. Generate Salt 메소드는 salt rounds 값을 인자로 받고 그 값이 클수록 복잡한 salt 값을 생성합니다. 따라서 salt rounds 값이 클수록 보안은 우수해지지만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해시 패스워드 메소드는 비밀번호와 솔트를 인자로 받아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메소드입니다. 체크 패스워드 메소드는 2개의 해시 값을 인자로 받아 값이 동일한지 확인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값이 동일하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합니다. 비크립트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에서 비크립트를 설치해 주어야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비크립트를 불러와 임의로 생성한 스트링 형태의 비밀번호를 해시 패스워드 메소드를 사용하여 암호화해줍니다. 이때 유니코드 객체는 암호화 전에 인코드되어야 한다는 에러가 뜹니다. 암호화 함수는 바이트 스트링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타입 에러가 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싱하기 전에 패스워드를 일반 스트링이 아닌 바이트 스트링으로 변환해줘야 합니다. 인코딩된 비밀번호와 Generate Salt 메소드를 통해 생성된 salt 값을 인자로 받아 실행해보면 에러가 뜨지 않고 암호화된 해시 값이 제대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정상적으로 암호화되었으니 이제 체크 패스워드 메소드를 사용하여 미리 생성된 해시 값과 새로운 비밀번호의 해시 값이 일치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치하면 true, 일치하지 않으면 false가 출력될 것입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를 저장하고 그 값을 마찬가지로 인코딩하여 실행하면 false라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체크 패스워드 메소드를 실행하면 이번에는 결과값이 true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와 앞전에 생성된 비밀번호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를 확인할 때에는 스트링 값으로 받아 매칭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디코딩해줘야 합니다. 인코딩된 해시드 패스워드와 디코딩된 세이브드 패스워드를 출력해보면 해시드 패스워드는 바이트 스트링, 세이브드 패스워드는 스트링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상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비밀번호를 저장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의 로그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패스워드 값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입력받아 암호화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저장한 후 인증하는 함수를 각각 만들어 비밀번호 생성, 암호화, 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증하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비크립트를 불러온 뒤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을 수 있는 인풋 함수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생성합니다. 입력된 비밀번호를 받아 해시 패스워드 메소드를 실행하면 해시 값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암호화된 해시 값을 반환해줍니다. input 패스워드 함수와 해시 함수를 실행해보면 입력받은 비밀번호가 암호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디코딩하여 저장해줘야 하는데 그 전에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데이터 접근 함수를 생성해 주어야 합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형식인 JSON을 불러온 후 JSON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경로를 통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로드해줍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반환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비밀번호를 저장할 차례인데 우선 암호화된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의 유저 인포메이션 안에 패스워드로 접근하여 디코딩한 값을 저장해 줍니다. 이제 변경된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해야 하므로 다시 경로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여 덤프해 줍니다. 그리고 디코딩된 비밀번호, 즉 데이터베이스의 스트링 형태로 저장된 비밀번호를 반환해 줍니다. 액세스 함수와 세이브 함수를 실행한 후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면 해시값이 패스워드에 제대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을 해볼 건데 앞서 비밀번호를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풋 함수를 사용하여 비밀번호를 입력받고 체크 패스워드 메소드를 사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비교해 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비밀번호는 스트링 형태이기 때문에 바이트 스트링으로 인코딩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컨펌 함수를 실행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비밀번호와 다른 비밀번호가 입력되었기 때문에 false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